여러분, 잠깐만요. 오늘 이 영상을 틀기 전에 잠시 하던 일을 멈춰주세요. 지금 이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잠깐만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평생 풍수를 공부하면서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어떤 날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같은 행동을 해도 어떤 날은 아무 변화가 없고 어떤 날은 마치 우주가 문을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술술 풀립니다. 오늘 6월 9일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십 년간 풍수를 공부하고 수많은 분들의 집을 살피고 수많은 삶의 변화를 곁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재물은 강제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은 흐르는 것입니다. 물처럼 바람처럼. 그리고 그 흐름을 막고 있는 것을 치워주면 재물은 자연스럽게 우리 곁으로 돌아옵니다. 오늘은 그 흐름을 되돌릴 수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집 안에 소주 한 병, 딱 한 병만 올바른 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압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그 이유가 분명하게 이해될 겁니다. 풍수는 미신이 아닙니다. 수천 년간 이 땅에서 살아온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쌓인 삶을 보는 하나의 눈입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에 이렇게 써주세요. 오늘 대재물 받아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우주를 향한 여러분의 선언입니다. 우주는 언어의 주파수를 듣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을 쓰는 순간 우주는 이미 그 신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채널을 응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의 흐름이 다가오는 날마다 여러분이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놓치지 않는 사람이 결국 흐름을 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중간에 끄신다면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 정보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 자리를 모르고 소주를 놓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황금용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을 향해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도중에 영상을 끄신 분들에게서 흘러나온 재물의 기운이 끝까지 함께한 여러분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풍수의 이치입니다. 기운은 반드시 어딘가로 흐릅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운을 받을 그릇이 되는 분이 바로 여러분이길 제가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일부 6월 9일에 숨겨진 의미, 왜 오늘 재물의 문이 열리는가? 여러분 숫자를 믿으십니까? 저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숫자풀이가 그저 정쟁이들의 장사 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풍수를 깊이 공부하면 할수록 우주가 숫자의 언어로 이야기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6월 9일이라는 날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9 더하기 6은 15입니다. 그리고 1 더하기 5는 6입니다. 이 숫자 6이 오늘 하루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풍수에서 숫자 6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육합, 즉 6방향이 모두 합쳐진다는 뜻입니다. 동서남북의 하늘과 땅까지 6방향에서 기운이 한 곳으로 모여드는 날, 이것이 바로 숫자 6의 의미입니다. 끊기지 않는 흐름, 막힘없는 순환, 그리고 완전한 채워짐. 그런데 오늘 날짜에는 9도 들어 있습니다. 9는 양수 중에 가장 높은 숫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숫자를 하늘의 숫자라고 불렀습니다. 9가 들어있는 날은
하늘의 문이 가장 넓게 열린다고 했습니다. 양기가 극에 달하는 날,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무언가를 선언하기에 가장 강한 날, 그리고 9 곱하기 6을 해보면 54가 나옵니다. 5 더하기 3 다시 9입니다. 이 순환이 보이시나요? 9로 시작해서 9로 돌아온 완벽한 고리, 기운이 새어나가지 않는 날, 들어온 재물이 머무르는 날,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단순한 숫자 노름이라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수백 명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이런 날에 행동한 분들의 삶에 유독 변화가 많았다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반복적이었습니다. 이제 6월이라는 달 자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겠습니다. 한때 제가 존경하던 어른이 계셨는데 그분은 늘 테슬라의 말을 인용하셨습니다. 3과 6과 9의 신비를 알면 우주의 열쇠를 손에 쥐는 것이라고. 저는 처음에 왜 이 서양 과학자의 이야기가 풍수와 연결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깨달았습니다. 동서북을 막론하고 우주의 이치를 깊이 들여다본 사람들은 결국 같은 진실에 닿는다는 것을. 3, 6, 9는 모두 3의 배수입니다. 자연 속에서 반복되는 리듬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잠시 멈추고 내쉬는 것,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고 꽃을 피우는 것, 이 세상의 모든 완성은 이 리듬 안에 있습니다. 6월은 그 리듬에서 가장 공명이 높은 달입니다. 자, 그리고 6월의 9일, 이것은 단순한 날짜가 아닙니다. 하지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6월 21일이 하지입니다. 1년 중 낮이 가장 긴 날, 이항기가 절정에 달하는 날. 오늘 6월 9일은 하지까지 딱 2주가 남은 시점입니다. 이 2주는 우리 조상들의 말로 하면 재물의 씨앗을 심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생각해 보세요. 수확을 하려면 먼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 씨앗을 아무 때나 심으면 될까요? 토양의 온도가 맞아야 하고 수분이 적당해야 하고 햇볕이 충분해야 합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2주가 바로 재물의 씨앗이 가장 잘 자라는 온도와 습도와 빛이 갖춰진 시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주 한 병을 올바른 자리에 놓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씨앗을 심는 행위입니다. 평소라면 그냥 술병 하나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날 이 시기에 그 행위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왜 소주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소주는 한국 고유의 발효주입니다. 곡식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발효되어 만들어진 술, 거기에는 땅의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물과 불이 만나서 완성된 것, 흙에서 자란 곡식, 물로 씻어 증류한 정수, 오행의 여러 요소가 하나의 병 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기운을 내게 하는 물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제사상에 술을 올린 것도 이 이유에서였습니다. 술은 이 세계와 저 세계를 이어주는 매개체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주를 재물과 우리 삶을 이어주는 매개체로 사용할 것입니다. 제2부 소주를 어디에 놓아야 하는가? 자리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여러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주가 풍수에 좋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알고 있거나 혹은 잘못된 자리에 놓아서 오히려 손해를 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풍수에서 자리는 생명입니다. 같은 물건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집안의 기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자리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쪽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안의 서쪽 방향 핸드폰 나침반으로 서쪽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쪽 방향의 선반이나 공간에 소주 한 병을 조용히 올려놓는 것입니다. 왜 서쪽일까요? 서쪽은 해가 지는 방향입니다. 모든 것이 결실을 맺고 돌아오는 방향입니다. 농부가 하루 종일 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방향. 씨앗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계절로 가는 방향. 풍수에서 서쪽은 수확의 기운, 결과의 기운, 거둬들임의 기운이 흐르는 자리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예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 또 하나는 돈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나가버리는 경우. 두 번째 유형이 훨씬 더 많습니다. 버는데 왜 항상 없지 하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집 서쪽 기운이 막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둬들이는 기운이 부족한 것입니다. 씨앗은 뿌리는데 수확을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서쪽에 소주를 놓으면 이 수확의 기운이 다시 살아납니다. 특히 오늘 6월 9일은 숫자 9의 양기가 이 서쪽 기운을 몇 배로 증폭시킵니다. 평소라면 1의 효과가 오늘은 3 이상이 됩니다. 오늘이 특별한 날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놓으시면 될까요? 먼저 핸드폰 나침반으로 집 안의 서쪽을 찾으세요. 서쪽 방향에 있는 선반이나 장식장 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햇빛이 직접 닿지 않는 곳이 좋습니다. 소주병은 먼저 깨끗한 천으로 닦아서 먼지를 없애주세요. 그리고 작은 종이에 원하시는 금액을 적어서 빨간색이나 금색 펜으로 적으시면 더 좋습니다. 그것을 접어서 소주병 아래 두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원은 말로 꺼내는 순간 기운이 분산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보조 자리가 더 있습니다. 집 안의 상황에 따라 이 자리들을 함께 활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첫 번째 보조 자리는 잘 사용하지 않는 방이나 창고 문 앞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 안에서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공간, 창고나 거의 쓰지 않는 방, 이런 곳은 기운이 고여 있습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습니다.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고여 있으면 탁해지고 그 탁한 기운이 집 전체에 서서히 스며듭니다. 이런 집의 특징이 있습니다. 돈이 꾸준히 들어오기는 하는데 항상 어디선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깁니다. 건강 문제, 차수리, 갑작스러운 가정 고장, 마치 누군가 물통에 구멍을 뚫어놓은 것처럼 채워도 빠져나갑니다. 혹은 좋은 기회가 눈앞까지 왔다가 마지막 순간에 어긋납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신다면 집 안에 고인 기운을 먼저 풀어줘야 합니다. 그 공간의 문 앞에 소주 한 병을 놓아두세요. 오늘 같은 에너지가 높은 날, 소주가 그 고인 기운을 자극해서 흐르게 합니다. 혈액순환을 비유하면 혈전이 있는 곳에 혈액을 흐르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보조 자리는 일하는 책상의 오른쪽입니다. 이것은 장사를 하시거나 글을 쓰시거나 무언가를 만들어 내시거나 온라인으로 일하시는 분들께 특히 중요합니다. 책상 오른쪽은 실행의 기운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머릿속에서는 계획이 있는데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아이디어는 있는데 시작이 어렵다. 이런 분들에게 책상 오른쪽에 놓인 소주 한 병은 그 막힌 실행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민간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답이 없던 계약이 갑자기 성사되거나 막혀있던 프로젝트가 돌파구를 찾거나 이런 일들이 이 자리를 활용한 후에 생겼다는 경험담이 많습니다. 저도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단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3부 우주 369의식, 오늘 밤 자기 전에 꼭 하셔야 하는 것. 여러분,
소주를 자리에 놓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에너지가 높은 날에는 한 가지를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딱 3분이면 됩니다. 오늘 밤 소주를 자리에 놓으신 후 그 앞에 써주세요. 오른손을 가슴 위에 살포시 얹으세요. 그리고 눈을 감으세요. 천천히 숨을 3번 깊이 들이쉬고 내쉬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오줌 빠른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느리고 깊은 숨, 그것이 우주의 리듬과 맞닿는 방법입니다. 3번의 호흡이 끝난 후 눈을 감은 채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재물이 나를 찾아온다. 이 6글자를 9번 반복해 주세요. 소리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의 목소리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입술을 살짝 움직이시면 더 좋습니다. 번호는 몸 전체로 발화될 때 더 강한 주파수를 냅니다. 왜 이 숫자들일까요? 3번의 호흡은 우주의 리듬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테슬라가 말한 3 모든 것의 기초, 6글자는 오늘 날짜의 핵심 숫자 6과 공명합니다. 6하, 6방향의 문이 열린다는 의미. 9번의 반복은 숫자 9의 완성의 기운과 함께합니다. 하늘의 숫자가 에너지의 고리를 닫아줍니다. 이 의식을 마치고 나면 소주병은 여러분의 의도를 담은 안테나가 됩니다.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도, 일하는 동안에도 그 병은 여러분의 주파수를 우주를 향해 계속 발신합니다. 이 의식을 오늘부터 9일 동안 매일 밤 반복해 주세요. 9일째 되는 날은 6월 17일입니다. 하지 이틀 전입니다. 양기가 거의 절정에 달한 그날 9일 동안 쌓아온 재물의 기운이 한꺼번에 피어오릅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처럼 오랫동안 막혀있던 것이 한 번에 뚫리는 것처럼 저는 이 이야기를 허황되게 들릴까봐 오랫동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직접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업이 잘 안 풀리던 분이 9일 후에 큰 계약을 받으셨다는 이야기, 매달 빠듯하게 살던 분이 갑자기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겼다는 이야기. 저는 그분들의 눈빛에서 거짓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사부 절대로 피해야 하는 자리, 소주를 잘못 놓으면 오히려 독이 된다.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겠습니다. 소주를 놓는 자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절대로 놓으면 안 되는 자리도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마음만 앞서서 아무데나 놓으시면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아버리는 역효과가 납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일입니다. 예전에 한 집을 방문했을 때 그 집 주인이 풍수책을 읽고 혼자 이것저것 해보셨다고 했습니다. 소주도 여러 군데 갖다 놓으셨더군요. 근데 오히려 그 후로 계속 돈이 새어나갔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살펴보니 화장실 안과 냉장고 옆에도 소주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첫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자리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모든 것이 빠져나가는 공간입니다. 물이 흘러나가고 더러운 것이 씻겨나가는 공간. 이 공간에 소주를 넣는 것은 재물을 배수구 앞에 갖다 두는 것과 같습니다. 옛 어른들은 화장실 기운을 복을 빨아들이는 기운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재물 기운을 불러들여도 그 공간이 모조리 흡수해버립니다. 이 자리에 소주를 놓은 집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수입이 꾸준한데도 항상 어딘가에서 예기치 못한 지출이 생깁니다. 가스비, 의료비, 수리비, 작은 돈들이 끊임없이 나갑니다. 마치 통장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은 느낌. 이런 분들은 먼저 화장실에 놓인 것들부터 치우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자리는 아이 방입니다. 소주의 기운은 변화와 증폭의 기운입니다. 어른에게는 이 변화의 기운이 재물을 불러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다릅니다. 아이는 아직 기운이 완전히 자리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예민한 공간에 강한 변화의 기운을 들이면 아이가 잠을 잘 못 자거나 집중력이 흩어지거나 공부가 잘 안 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간에서는 아이 방에 좋은 기운을 부어놓고 싶으면 소주 대신 맑은 물 한 컵이나 작고 건강한 식물을 두라고 합니다. 물은 차분히 흐르는 기운이고 식물은 생명력을 북돋는 기운입니다. 아이에게는 이쪽이 맞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자리는 텔레비전이나 전자기기 바로 옆입니다. 전자기기는 끊임없이 불규칙한 전자기파를 발산합니다. 이 전자기파의 흐름과 소주가 담고 있는 기운의 흐름이 서로 부딪힙니다. 두 가지 흐름이 한 공간에서 충돌하면 기운의 혼란이 생깁니다. 이것은 전파 방해와 비슷합니다. 아무리 강한 신호를 보내도 방해파가 있으면 그 신호가 엉키고 왜곡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재물의식을 행하면 의도가 깨끗하게 우주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재물 결정에 혼선이 생기고 좋아 보이는 선택이 나중에 손해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전자기기에서 최소한 한 줄 이상 거리를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자리는 남쪽 창가 햇빛이 직접 드는 자리입니다. 남쪽은 화기가 가장 강한 방향입니다. 그 방향에 강한 햇빛이 소주에 직접 닿으면 소주 안에 좋은 기운이 증발합니다. 빈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햇빛에 달궈진 소주병은 화기를 모으는 물체가 됩니다. 그 화기는 조급함과 충동적인 결정을 부추깁니다. 재물을 불러오기는커녕 감정적인 판단으로 돈을 잃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버립니다. 옛 어른들 말씀이 있습니다. 불이 술을 태우면 술은 독이 된다. 바람이 술을 식히면 술은 약이 된다. 소주를 놓는 자리는 항상 조용하고 서늘하고 차분한 곳이어야 합니다. 제후부 끝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이야기. 여러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었던 것은 소주 한 병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형식입니다. 제가 진심으로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집을 다니며 풍수를 살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안 풀릴까요? 왜 남들은 되는 것이 저한테는 안 될까요? 저는 그분들의 집도 살펴보았지만 그분들의 눈빛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재물이 들어오지 않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미 자신의 삶에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가진 것, 지금 누리는 것,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 이것들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르고 계셨습니다. 풍수에서 기운은 감사함과 함께 증폭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자리에 좋은 물건을 놓아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반대로 지금 자신의 삶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분, 그분의 집은 이미 좋은 기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의식은 그 기운에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불을 붙으려면 먼저 마른 장작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함이 바로 그 마른 장작입니다. 오늘 밤 소주를 자리에 놓기 전에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삶에서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밥을 먹었다는 것, 오늘 따뜻한 이불이 있다는 것,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건강이 있다는 것, 그 감사한 마음을 먼저 느끼고 그 마음 위에
오늘의 의식을 쌓아 올리세요. 그렇게 할 때 소주 한 병은 단순한 술병이 아니라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그릇이 됩니다. 그리고 우주는 그 그릇을 채워줍니다. 저는 오늘도 그것을 믿습니다. 재물은 흐릅니다. 언제나 흐릅니다. 그 흐름이 잠시 여러분을 지나쳐 갔다면 이제 방향을 돌릴 때입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6월 9일. 이 날이 다시 오려면 또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을 중간에 끄셨던 분들, 그분들이 받았을 재물의 기운이 지금 여러분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은 이미 그 그릇을 준비하신 겁니다. 오늘 밤 꼭 해주세요. 집안의 서쪽을 찾으세요. 깨끗하게 닦은 소주 한 병을 올려놓으세요. 원하시는 금액을 적은 종이를 병 아래에 접어서 두세요. 그 앞에 서서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눈을 감고 3번 깊게 호흡하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9번 말씀하세요. 재물이 나를 찾아온다. 이것을 오늘부터 9일 동안 반복하세요. 6월 17일까지 하지 직전까지. 그리고 사소한 변화에 주목하세요. 갑자기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에게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행운이 먼저 찾아옵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이 큰 흐름의 시작입니다. 물이 흐르기 시작할 때는 처음에 졸졸 흐릅니다. 그것이 모이고 모여서 강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흐름이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만들면서 이 이야기가 꼭 닿아야 할 분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힘들게 사셨던 분,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안 풀리나 하고 지쳐 계신 분, 그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댓글을 안 쓰셨다면 지금 바로 써주세요. 오늘 대재물 받아갑니다. 6월 9일이 끝나기 전에 우주에 여러분의 선언을 보내세요.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날들이 올 때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그 소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좋은 날을 모르면 좋은 날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기회를 잡습니다. 오늘 밤 소주 한 병, 서쪽 자리 잊지 마세요. 재물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것을 믿어주세요.